서울의 하늘은 오후부터 어두운 먹구름에 뒤덮였고 차가운 비가 도시 전체를 적셨다. 강남의 고급 저택 안, 재벌 강지훈 회장의 정식 아내 한유진은 거실 소파 위에 홀로 앉아 얇은 담요를 끌어안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위층에서 들려온 건 냉소 어린 웃음뿐이었다. 그는 지금 오랜 첫사랑이자 백월광으로 불리는 정소아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유진은 결코 그 여자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였다. 그 밤 운명은 기묘한 장난을 시작했다. 유진은 이불을 가지러 욕실로 향했고 마침 지훈이 이불을 들고 다가왔다. 비오는 밤 벽에 번개가 내리치는 순간 두 사람은 욕조 옆에서 충돌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아침이 밝자 유진은 거울 속 낯선 남자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리고 지훈 또한 높은 음조의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몸이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믿기 힘든 현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둘은 서로의 몸에 갇혀 있었다. 지훈은 유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여성의 불편함과 사회적 시선을 체험했다. 하이힐에 찔린 발,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 그리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날선 말들. 반면 유진은 지훈의 몸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했다. 수십억 규모의 계약, 복잡한 재무자료, 한순간도 쉬지 않는 회의들, 평소 가정주부라며 무시당하던 그녀가 이제는 모두의 기대가 집중된 자리에 앉아야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은밀한 약속을 맺었다. 정체를 들키지 말 것, 서로의 이미지를 해치지 말 것, 절대 감정을 흔들리지 말 것. 하지만 운명의 게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심과 상처, 그리고 사랑과 배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들의 관계는 이 뒤바뀐 몸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유진이 남편 강지훈의 몸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앞으로의 나날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토록 잔인하고 모욕적인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강그룹 본사, 유진은 생전 처음 남성용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대표이사실의 묵직한 책상 앞에 앉았다. 사방의 시선이 그녀를 찌르듯 바라봤고 복잡한 계약서들과 수많은 숫자들의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비서 강민석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리고 등장한 인물, 정수아. 파리에서 막 귀국한 그녀는 옛 연인이라는 명분으로 강그룹의 신사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당당히 입성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강지훈의 마음이 있었다. 정수아는 언제나처럼 단아하고 상냥하고 교묘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녀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다. 첫 대면은 평범했다. 그러나 소아는 생수병을 내밀며 말했다. 대표님, 이거 잘 안 열려서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유진은 말없이 병을 받아들고 손목에 힘을 주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행동엔 단호함이 있었다. 경고의 메시지였다. 그날 밤 또 하나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 윤 여사는 가족 저녁 식사에 둘을 부른다. 이유는 간단했다. 소아가 돌아왔으니 다시 가족 분위기에 적응시켜야 한다. 유진은 이 초대가 함정임을 알았다. 그러나 지훈, 즉 지금 그녀의 몸에 갇힌 남편은 거절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정소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시어머니는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었고 유진에게는 냉소만 남겼다. 소아는 오자마자 부엌 일도 도와주는데 누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유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웃으며 지훈을 바라봤고 그를 부엌으로 떠밀었다. 몇 분 후 갑작스런 비명소리. 부엌에 달려가 보니 소아는 팔을 감싸며 울고 있었고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깨진 접시 조각, 뜨거운 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따져 물었다. 소아는 눈물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유진 언니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유진을 더 궁지로 몰았다. 마치 일부러 덮어주려는 듯한 태도는 더 큰 의심을 자아냈고 시어머니는 쏘아붙였다. 부엌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 타령이야? 지훈은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은 소파에 웅크려 누워 있었고 얼굴엔 참담함이 서려 있었다. 서로가 처음으로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지훈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냉혹했는지, 정수아가 얼마나 이중적인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아내가 겪어온 매일의 모욕과 억울함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정소아는 유진, 강지훈의 몸을 카페로 불러냈다.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지만 곧 도끼 어린 말이 튀어나왔다. 지훈 오빠는 결혼하고도 저를 잊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오빠 옆에 서는 건 당신이 아니라 저여야죠. 유진은 잔을 움켜쥐며 차분히 물었다.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소아는 여유롭게 웃으며 덧붙였다. 당신은 안 어울려요. 가끔은 물러나는 게 더 품이 있는 거랍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맞아요. 난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누군가의 동정심에 기대어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보다야 낫지 않을까요? 정소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유진은 고개를 높이 들고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 유진을 질책했다. 소아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런 태도는 가족 분위기 해치는 거야. 그러자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혹시 이 집의 며느리 자리가 부담된다면 오늘이라도 내려놓겠습니다. 식탁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유진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놀랐고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유진은 뒷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이 몸이 누구 것이든 이 삶은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닌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정적 곧 고개를 끄덕이는 이사들이 나타났고 박재현도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첫 번째 전쟁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점심 미국 측 파트너와의 협상 한미 합작 프로젝트 무려 5천억 원 규모의 계약 미국 대표 잭 놀런은 날카롭고 교섭에 능한 인물이었다. VIP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강 회장님, 기술과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유진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해 못할 영어 단어가 머리를 휘감았다. 결국 몰래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국 측 계약 관련해서요. 주요 포인트 좀 알려줘요.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소유하고 수익 배분은 6대4. 지속 가능한 생산 역량을 강조하고 그 외에는 내가 정리한 요점만 말하면 돼. 그 말을 기억하며 유진은 다시 자리를 잡고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잭은 감탄했다. 생각보다 더 유능하시네요. 강 회장님. 유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이 순간 단순히 대화를 잘해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운 끝에 얻은 성과였다. 오후 또 다른 난관. 경제 매체에 뜬 기사는 그녀를 흔들었다. 강지훈 회장, 최근 변화 진심인가 위선인가? 내용은 모호했지만 최근 그의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있다. 여성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는 뉘앙스를 풍겼다. 박재현 부회장은 즉각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회장님의 언행이 기존 스타일과 너무 다릅니다. 어제는 평사원에게 웃으셨고 오늘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셨지요. 유진은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회사를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려는 의도가 문제가 된다면요. 정적 후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후 유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강지훈이 옷을 입은 채 살아남기 위해선 날마다 전투였다. 퇴근 후 집으로 지훈은 얼굴에 팩을 붙이고 티백을 우려내며 말했다. 오늘 어땠어? 유진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웃었다. 살아남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사람 하나가 되기 위해 이토록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줄은 몰랐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조용한 순간이 말해주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진짜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진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오후 내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한유진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녀는 지금 남편 강지훈의 몸으로 낯선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육체가 뒤바뀐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회사를 운영해야 했고 회의실에선 날카로운 눈초리와 끝없는 경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그 너머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다. 그날 오후 강민석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개발본부의 하민혁 팀장인데요. 대학 동창이라고 합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다. 하민혁. 그 이름은 한순간에 그녀의 과거를 뒤흔들었다. 그는 단순한 동창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졸업 후 멀어진 사람. 그녀는 평범했고 그는 빛났다. 그래서 끝내 고백하지 못하고 등을 돌렸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강지훈의 몸으로.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깔끔한 머리, 온화한 눈빛, 그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져 있었다. 강 회장님,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하민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앉으세요. 그녀는 최대한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민혁은 말없이 앉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도움을 주신 것 잊지 않았어요.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시험 기간 동안 민혁이 무너졌을 때 익명으로 과제를 도와준 일이 있었다. 그 작은 일이 아직도 그의 기억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죠. 그때 받았던 위로와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에 유진은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한유진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강지훈이었다. 짧은 대화가 끝난 뒤 민혁은 자리를 떴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다. 유진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은 요동쳤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묻어둔 감정들이 한순간에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지훈, 유진의 몸은 그녀의 표정을 읽어냈다. 무슨 일 있어?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물었다. 옛날 좋아했던 사람을 만났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지훈의 손이 멈췄다. 아직 감정이 남아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충분히 말이 되었다. 한동안 고요가 흘렀고 이윽고 지훈이 입을 열었다. 내가 너였어도 흔들렸을 거야. 그 말에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물었다. 왜 이렇게 쉽게 이해해? 왜냐면 나도 널 오래 좋아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예전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되잖아. 그 말에 유진의 눈이 젖었다. 그동안 지훈에게 느꼈던 오해, 분노, 실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유진은 택배를 받았다. 보낸 이는 하민혁. 내용은 신사업 제안서, 완벽한 전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강그룹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단한 기획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쪽지 하나가 있었다. 가능하다면 직접 회장님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과거의 설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곁에는 점점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거실에서 유진의 발표문을 손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유진이 물었다. 다음 주 신제품 발표회 있잖아. 발표문 정리 좀 해봤어. 내 글씨체에 맞게 써볼게.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 2년 동안 지훈이 그녀의 일을 이렇게 신경 써준 적이 있었던가? 아니다. 처음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하민혁과 회의할 거야. 그의 프로젝트가 너무 좋아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 첫사랑이지? 유진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숨기고 싶지 않았어. 이건 정직해야 하는 문제니까. 지훈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내 과거가 무섭지 않아. 무서운 건 내 마음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야. 그 말은 유혹보다 더 강한 시험이었다. 다음 날 유진은 회의실에서 다시 민혁을 만났다. 그는 예의 바르고 침착했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혹시 아직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안서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직접 협업은 어렵겠습니다. 민혁의 눈이 커졌다. 왜죠? 저에겐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위해 다시 돌아서야 해요. 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한 여자의 선택이었다. 첫사랑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지키는 선택. 하민혁과의 만남 이후 한유진은 모든 것이 잠잠해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던 감정의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다. 그건 단지 민혁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녀 자신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질문 때문이었다. 내 마음은 진심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유진은 지훈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벽을 바라보았고 그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익숙하거나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피하는 또 다른 형태의 거리였다. 한 가지만 묻고 싶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약 언젠가 다시 본래 몸으로 돌아간다면 날 떠날 거야? 유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후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 왜냐면 당신의 몸일 때는 모두가 나를 존중해줘. 하지만 내 몸일 때는 나는 늘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으니까.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깊게 찔렀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가 만든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익명의 봉투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민혁과의 대화를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뒷면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회장님의 부인, 단순히 업무만 생각하는 건 아닌 듯하군요.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몸바뀜의 비밀까지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진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누군가 우릴 흔들고 있어. 다음은 스캔들일 수도 있고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누가 이런 짓을? 박재현 부회장일지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지훈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리가 끝내야 해. 우리가 스스로 마무리 짓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 대신 끝을 내버릴 거야. 같은 시간, 강그룹 근처의 조용한 카페. 박재현은 정소아와 마주 앉아 사진을 넘기고 있었다.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까? 소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 남자와 저렇게 오랜 시간 따로 앉아 이야기하는 여자치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난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돼. 당신은 뭘 원하는가? 소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지훈 회장의 공식적인 아내 자리를 원해요. 이번엔 떳떳하게. 그날 밤, 유진은 집 서재에서 자신의 얼굴을 휴대폰 화면에 비춰보며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예전엔 떠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넘기고 싶지 않아요. 정소하든 누구든. 지훈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질투하네? 아니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가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온 것, 지켜온 것,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줄 수 없어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날 선택해.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나를.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이사회 앞에서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권한 위임을 발표했다. 그녀, 강지훈은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틈에 내부의 배신자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그날 밤, 유진은 발코니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다. 만약 네가 끝내 날 선택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게. 하지만 네가 알아줬으면 해. 지금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널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유진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선택할 필요 없어.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을 향하고 있으니까. 겨울의 찬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던 어느 날, 강그룹 본사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가웠다. 모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한유진과 강지훈은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들의 비밀을 쥐고 흔드는 누군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파멸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단서는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유진은 신뢰하는 비서 민석에게 요청했다. 사내 CCTV 전부를 확인하고 특히 며칠 전 하민혁과의 면담이 있었던 22층 구역의 영상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달라고. 그리고 한 영상이 눈에 띄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데이터 보안실에 들어간 장면.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창 반사에 비친 모습은 분명했다. 정수아, 유진은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익명의 사진, 은밀한 루머, 회사 내 불안, 모든 게 그녀 손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절대 포기한 적 없어. 유진은 지훈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무너뜨릴 준비가 돼 있어. 결전의 날 그 시작은 자선 행사였다. 강 회장 어머니가 주최한 연말 자선 갈라. 모든 시선은 여전히 이상적인 부부처럼 보이는 유진, 지훈, 과지훈, 유진을 향했다. 정소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완벽한 척. 그녀는 유진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로 잔을 들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웃을 수 있다니 존경스럽네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대화를 나눴다면 저는 아마도 미쳐버렸을 거예요. 유진은 잔을 들지 않고 답했다. 미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누가 내 선을 넘는다면 그땐 나도 조용하지 않지. 차가운 눈빛과 미소, 공식 석상, 두 여자의 말없는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날 밤, 유진은 감시 영상을 복사해 지훈과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다.
정수아가 직접 회사 내부 보안실에 침입한 장면.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동안 유진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시어머니도 화면 속 정수아의 실체를 보자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유진은 단호히 말했다. 전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시선을 유진에게 보냈다. 존중도, 이해도, 그리고 미안함도 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다음날 아침, 긴급 이사회. 박재현 부회장은 여느 때처럼 당당하게 회의장에 들어왔다. 하지만 영상이 스크린에 투사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수아는 사내 보안 규정 위반, 정보 유출, 외부 계약 도용 등 다수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우는 차분히 발표했다. 나는 몰랐어. 박 부회장이 당황한 듯 소리쳤다. 하지만 유진이 조용히 다가와 증거들을 탁자 위에 놓았다. 지난 2달간 그녀에게서 10억 원 넘게 입금 받으셨더군요. 그 돈은 대체 어디에 쓰셨나요? 이사들은 술렁였고 회의는 곧 표결로 이어졌다. 결과 박재현 전원 해임, 정수아 관련 수사 위례. 그날 저녁 유진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도 그녀는 지훈의 몸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이 들어와 그녀를 뒤에서 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 아니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진짜 끝은 우리가 다시 우리로 돌아가서 온전히 서로를 마주할 때야.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강지훈의 집 지붕 위로 억수같이 내리는 비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한유진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달간의 영혼 교환은 두 사람 모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남편 뒤에 숨는 아내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무심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날 밤 하늘을 가르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지훈은 욕실로 들어섰다. 바로 그곳, 그 운명의 밤에 두 사람이 영원히 바뀌었던 곳이다. 다시 시도해볼래? 그가 물었다. 유진은 망설이며 말했다. 설마 진짜 바뀔까? 그녀는 연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욕조에 들어갔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창문을 환하게 비췄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암흑으로 잠겼다. 유진이 눈을 떴다. 거울 속에 보인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였다. 익숙한 허리선, 익숙한 눈빛. 우리가 돌아왔어. 그녀는 외쳤다. 지훈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손끝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다는 것, 말 없는 시련의 시작이었다. 한유진은 다시 자신의 몸으로 강지훈의 아내로 돌아왔다. 회사 복도에서 한때 그녀를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침묵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존경, 경계, 그리고 약간의 질투.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력으로, 위지로, 폭풍우 속에 서 있던 경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고통 속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가지게 된 사람이었다. 기자회견. 강지훈은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 발표했다. 오늘부로 제 아내 한유진 씨를 강그룹의 공동대표이사로 공식 임명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유진이 걸어나왔다. 여전히 검은 하이힐, 여전히 침착한 표정과 흔들림 없는 눈빛. 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고, 고통을 겪었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 뒤에 서 있는 치장이 아닌, 함께 나란히 걷는 동반자이자 권력과 명예 속에서 동등한 존재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맞대고 누워 있었다. 넌 여전히 날 선택할 거지? 지훈이 노란 전등 아래에서 손을 맞잡으며 물었다. 한때는 의심했어.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알아. 떠난다는 건 도망치는 선택이지만 남는다는 건 사랑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어. 영혼 교환은 끝났다. 가짜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랑의 여정이 시작된다.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며 진심으로 함께 걷는 길이. 난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한유진의 단호한 고백 이후 유진과 강지훈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지나온 듯한 감정을 느꼈다. 모든 것이 쓰러진 자리에는 오직 두 사람의 진짜 모습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진짜 사랑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항상 새로운 시련을 동반한다. 유진이 공동대표로서 강그룹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압박에 직면해야 했다. 믿어주는 직원도 있었지만 일부는 그녀의 자리가
가족 특혜, 위 결과일 뿐이라고 의심했다. 그날 회의에서 유진은 강지훈의 인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무대에 올랐다.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을 전했다. 누구도 저의 삶을 대신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저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총수가 되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한 동료들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노력과 끈기는 성별과 무관하다는 것을. 무대 아래 많은 이들의 시선이 의심에서 존경으로 바뀌었다. 처음으로 한유진은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무대 위에 당당히 섰다. 사랑의 측면에서도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했다. 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였다. 우린 너무 많은 일을 겪었잖아. 지훈이 말했다. 이번엔 내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위치가 아니라. 유진의 대답이었다. 잠시 떨어지는 시간은 상처를 메우기 위한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친구가 축하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유진이 임신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예정된 일도 아니었고 영혼이 바뀐 결과도 아니었다. 현실에서 정말로 일어난 기적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지훈은 유진을 꼭 안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네가 선택한 거야. 아무도 대신 결정하지 않았지. 넌 정말 멋진 엄마가 될 거야. 유진은 눈물 속에서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다시 선택한 아빠야. 과거는 완전히 닫혔다.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바뀐 사람도 없고 가짜 사랑도 없다. 오직 두 사람만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선택한 진짜 사랑이 함께 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한유진은 강지훈 옆에서 조용한 교회의 집에서 눈을 떴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햇살이 잎사귀를 통과해 창틀 위로 부드럽게 드리워졌다. 회의의 압박도 병원의 긴장도 숨겨진 비밀도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평범한 하루, 웃음소리와 평안한 숨결만이 흐르고 있었다. 유진은 볼록해진 배 위에 살며시 손을 얹고 안에서 작게 움직이는 아이의 발길질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옆에 자고 있는 지훈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요. 이번에는 어떤 바꿔치기도 역할 교환도 없어요. 지훈은 눈을 살짝 뜨며 손을 그녀의 배 위에 올리고 말했다. 나는 네가 날 선택해줬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리고 매일 아침 이 아이가 차주는 것도.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현관 앞에 꽃을 심었다. 지훈은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고 유진은 하이힐도 신지 않았다. 마치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했지만 단지 이제는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랑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점심에는 담백한 미역국을 함께 끓였고 유진은 시어머니의 레시피대로 후식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다. 주방에서는 두 사람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훈이 계란을 깨뜨리는 실수에도 함께 웃었다. 그건 더 이상 갈등이나 싸움이 아닌 일상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해질 무렵 유진이 문득 물었다. 당신 생각엔 우린 어떤 부모가 될까? 지훈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완벽하진 않겠지. 하지만 난 우리가 항상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믿어. 우리가 서로를 배워가며 사랑했던 것처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난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새로운 사랑으로, 진짜 신분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놓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후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따뜻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더는 비교도, 차가운 시선도 없었다. 그리고 유진 역시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선 때로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저녁, 두 사람은 현관 앞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온한 하루였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